위기의 중년 부부 갈등은 대부분 소통 문제. 그 해법은 어제 저녁 식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아내가 식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오늘 저녁은 뭐야? 라고 물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내는 그 한마디에서 30년간 쌓인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묻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부부의 현실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한쪽은 그냥 물어본 것인데 다른 쪽은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만 마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있지만 소통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 부부 갈등의 핵심인 소통 문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년 부부의 소통이 왜 어려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랐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싶었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어차피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편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아내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데이트할 때 카페에 앉아서 몇 시간씩 수다를 떨었죠. 아내의 하루 일과가 궁금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사라졌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TV 보다 자요. 주말에도 각자 할 일하고 저녁에 밥만 같이 먹어요. 대화라고 해봤자 아이들 이야기나 돈 이야기뿐이에요. 우리 부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문제는 대화가 없으니 서로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소통이 없으면 그 변화를 모릅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20년 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예전 그대로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많이 변했습니다. 퇴직하면서 남편은 불안해졌고 아내는 자신만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화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말하고 여자는 감정 공유를 위해 말합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50대 초반의 한 아내분이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그 친구 안 만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다는 말을 들어주고 토닥여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선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없애면 된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남편 입장도 억울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짜증만 내는지 답답했습니다. 서로 선이었지만 결과는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예 대화를 안 하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해 못할 거야 하고 포기합니다. 남편도 말하면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해서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쌓이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기에 표현 방식의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거나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색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편분이 고백했습니다. 아내한테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 한 번 했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데 말로는 못하겠어요. 입에서 안 나와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울해요. 매일 출근해서 돈 벌어오는 게 사랑의 표현 아닌가요? 밥 먹여주고 집 마련해주고 다 해줬는데 뭘 더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편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오는 것, 집안일 거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로 듣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표현을 원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옷을 챙겨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을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진짜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반박할 거리를 찾습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대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핸드폰도 치우고 TV도 끕니다. 오직 둘만의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은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뭘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제대로 들어줄지도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요. 남편이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지가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동안 듣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안 들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전달법입니다. 대화할 때 너는 이래, 너는 저래 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것이 필요해 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너는 맨날 늦게 와, 너는 가족한테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남편은 방어적이 되고 변명하거나 반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늦으면 나는 걱정돼,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말하면 다릅니다.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내 감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대화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바쁠 때는 피해야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대화해야 합니다. 한 아내분이 깨달은 점을 공유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야기를 쏟아냈대요. 오늘 있었던 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 불만 사항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쳐서 들어오는데 바로 이야기를 들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먼저 쉬게 해줍니다. 씻고 밥 먹고 잠시 쉬고 나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될까 하고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들어줍니다. 타이밍만 바꿨는데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과 몸짓과 눈빛으로도 소통합니다. 오히려 비언어적 요소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말도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는 말보다 스킨십이 더 효과적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편분이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아내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울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서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요.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벽한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따뜻한 포옹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은 존중해야 합니다. 내 감정은 틀렸어 하고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뭐가 힘들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속상했어 하고 공감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6번째는 작은 대화의 축적입니다. 거창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서 친밀감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진심으로 묻고 진심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모여서 큰 소통이